공차 중량은 거의 2톤이 넘고요. 물론 어깨가 뻑적지근한 게 있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주행을 할 때 무게감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차량이 큰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선회 상황이나 급코너 상황이나 이럴 때 봤을 때 재빠른 핸들 조향의 그런 반응성, 조향에 따른 그런 차량의 반응성이 민첩한 게 또 느껴지고 둔한 느낌의 차량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승차감이 부드러운 편인 차량이고 재빠른 몸놀림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크기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 차고 높이 조절이 되거든요. 위아래로 높이 조절되는 게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5단계가 있고 위아래로 10c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당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지프 전동화 관련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SUV를 선언하고 이런 것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라인업에 이제 전동화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 밝히기도 했었고 5세대 풀체인지 차량이기 때문에 새 그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 엔진 마운트를 개선을 해서 진동을 줄여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지프 차량 중에 가장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상품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9천만 원에 근접한 가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롱휠 베이스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살짝 돌고래처럼 생기긴 했는데 영리하게 저는 이제 그런 디자인 형태로 다가오게 되고요. 샤크 노이즈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강하는 형태인데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랗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살짝 돌고래 모상이 저는 떠오르는데 상어가 아니라 이 우람한 휠 크기도 매력적이고 후면에 이 테일램프, 웅장한 느낌을 주는 이 테일램프가 야간에는 이제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이 테일램프가 상당히 근사하고 웅장하고 풀사이즈 SUV답게 이 붉은색 램프가, 길게 빠진 이 램프가 낮에 봐도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머플러 안에 배기구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후진등은 이쪽 부분에서 뜨게 될 거고 그 위에는 반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롱휠 베이스 관련된 로고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엔진룸 한번 열어보면 후드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룸 상당히 높네요. 3.6L 적시가 되어 있네요. 펜타스타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예전에 이제 크라이슬러의 FCA 때 그 주력 엔진입니다. V6 엔진이고 부드러운 V6 엔진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V8 엔진의 그런 박진감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가솔린 자연흡기 차량이고요. 이제 속도감, 그런 박진감 면에서는 충분한 차량이고 대배기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칭찬만은 할 수는 없겠지만 내연기관 시대가 점점 이제 하강을 하고 있고 전동화 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팔면 됩니다. 쓸 때까지는 써야 되니까요. 280마력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고 사륜 장치는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복합 연비가 지금 7.7인데 한 고속도로에서는 한 거의 8.8 정도, 최대치가 그 정도로 저는 볼 수가 있었고 제일 높인 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지네요. 이제 이렇게 높이면은 이제 타이어가 어떤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은 길을 갔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10cm 정도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가장 낮추는 상태로 해뒀고 껌뻑거리죠. 지금 끝까지 내리는 상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진행 상황이고 이게 내려가는 게 지금 보입니다. 소리도 나고 지금 소리가 끝났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태라고 온로드 차량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차고 높이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형 상황에 맞게 이렇게 차량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승하차 시에도 높낮이 조절을 해줘서 탑승하거나 내릴 때 승하차 시에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게 빠져있는 이 테일램프 라인이 상당히 근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비상등이 의외로 전구 타입이네요. 크롬 장치 정말 많이 썼네요. 서밋 차량인데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타면 이런 로고 뜨게 되고 그런 이렇게 보이고, 무선 충전은 이제 서밋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360도 어라운드 뷰, 뒷좌석 모니터링 카메라 이런 것들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지금 날씨 너무 덥네요. 디지털 백미러 들어있는 거, 킨토시 오디오 중요한데, 푸른색 파란색 보이잖아요. 이 파란색이 맥키토시 디자인의 상징입니다. 저도 미국 브랜드로만 알고 있는데 스피커는 지금 여기 19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맥키토시는 서밋 차량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49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지금 이탈리아 회사로 다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값비싼 오디오로 알려져 있고요. 소리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 밑쪽에서 막 누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그 박진감이나 이런 상당히 훌륭합니다. 취향 면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섬세한 부분도 잘 그래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란 화면, 원래 이렇게 액정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 지금 이게 시동을 걸어야지 이렇게 이쪽에서 파란빛이 뜨네요. 이것도 이제 특징으로 집어넣은 것 같고, 지금 이 버튼 누르니까 이제 오픈이 됩니다. 지금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눌렀을 때는 그렇게 됐고, 이 부분 통해서 덮개를 끝까지 열고, 여기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롱휠 베이스 차량이 2022년형인데 10.3인치 동방석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게 특징인데, 다 터치식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2열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여기 지금 2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에서 지금 보는 기능인데, 돌면 이렇게 보이겠지만 굳이 돌 필요 없이 애들 그 위에서 보는 머리통이 보이기 때문에 뭐하지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죠? 이게 너무 좋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지금 제가. 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능이잖아요. 이런 거 화질도 뭐 좋은 편이고요. 아이들 뭐 하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단계 낮은 등급인 오버랜드 차량은 2열에 이제 3명이 앉을 수가 있는 그런 벤치형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설정했고 시트 가장 낮춘 상태고요. 2열로 가보면은 나오면 밟고 내리면 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로 잘, 여기 이렇게 이런 디자인 형태로 해서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닫으면은 들어가고, 여기에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에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발 공간 뭐 넉넉하고, 허리 각도가 이게 가장 세운 거고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세운 상태에서 눕히면은 한참 눕혀져서 여기와 여기 각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냥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보면은 허리 각도가 불편하고요. 당연히 편하게 앉으면 주먹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 되고, 무릎 공간 잘 되어 있고요. 눕히면은 헤드룸 뭐 알아 필요 없고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3열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제일 세운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3열 공간이 나지만 이렇게 눕혀버리면 3열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팸캠 보니까 여기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네요. 레일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가장 넓게 한 거고,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가 가장 좁은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로 빼면 한참 내려갑니다. 뒤로 갑니다. 이 허리 각도가 한 4단계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제 뭐 이렇게 앉는다고 했을 때 뒤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눕히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3열도 발매트 이렇게 고정식이고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그대로 내리면 허리 공간도 잘 파두고, 그래서 허리 각도도 괜찮고요. 세워져 있는 느낌도 안 들고, 무릎 공간도 뭐 촉박 하나 정도? 트래버스보다 공간 더 좋습니다. 보니까 허리 각도가 우선 편하기 때문에 여기 창도 크게 잘 되어 있고, 여기 송풍구 바로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 정말 좋은데요?
지프에서 봤던 차량 중에서도 제일 당연히 좋지만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차가 여기 이제 컵홀더 하나 이렇게 있고, 고무 소재는 아닌데 C타입과 US 포트, 충전 포트 정말 잘 마련해 두고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보통 다른 차 카니발이나 보면 여기 플라스틱인데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소재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스피커 이렇게 있고, 룸램프 여기 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무드등 있고, 머리 공간도 주먹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지금 넉넉할 정도로 주먹이 들어갑니다. 365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 만족할 차량이네요. 보니까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높이 뭐 이쪽 다 철 소재로 되어 있고, 높이 당연히 높고요. 여기 이제 3열을 이제 올렸을 때 트렁크 이 정도 공간 나오는데 아이들 자전거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아래 높이도 높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간 이런데 보면은 더러워지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니까 이런 매트를 하나 지프답게 깔아둔 거, 세척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정말 잘 해두고 있고, 고무 소재로 미끄러지지 않게 지프답게 고무 잘 적절로 쓰고 있고, 그리고 트렁크 도어는 이쪽에서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12V 이쪽 하나 있고, 전동식이고요. 한번 누르면 그냥 접힙니다. 너무 천천히 접히긴 하네요. 한번 다시 세워볼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워지고요. 2열도 2열 세우는 건 안 되나 보네요. 누르고 있어도 안 되고 눌러도 안 되고. 그냥 2열은 폴딩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눌러 보면은 확 접히고, 이게 세워지진 않습니다. 이게 3열은 2열보다는 매우 천천히 접히고, 3열은 근데 세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한번 그냥 딱 누르면,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누르면 그냥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누르면 멈추고, 다시 누르면 다시 세워지고. 전동식 트렁크가 이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접고 나서 한번 제가 누워 보겠습니다. 평평하고요. 이런데도 다 덮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놔서. 그리고 이거는 이게 가운데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아까 여기 당긴 다음에 넘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매트릭스 깔고 누우면 되죠. 이렇게 이쪽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없어지게 되니까. 트렁크도 쪽에 발이 닿게 누우면은 여기 공간 남을 정도로, 제 머리가 나가지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센트페시아 직각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상등을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 위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밟아도 이쪽에 홀드가 이렇게 바로 떠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탑이 켜질 때는 작동 상황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뜨게 되고, 에어 서스펜션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인 차 옆쪽에까지 올라왔을 때 밑에서 3단계까지 기본적인 차량 높이 상태고요. 뭐 정상 높이에 도달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이렇게 노면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운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87의 속도에서 반자율주행 속도 설정 해둔 상태에서의 RPM 수치가 1500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1400 정도 저 RPM을 유지하고 있는 거, 연비 효율을 위해서 픽동으로 포효하는 듯한 그런 박력을 가지고 있는, 마치 V8 엔진과 같은 그런 V6 엔진의 부드러움보다는 V8 엔진의 박력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르막 상황에서도
감아도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에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 나갈 때도 재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한 100km 정도를 상당히 부드럽게, 가볍게, 매우 편안하게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엔진 사운드도 거의 들리지 않게 매우 부드럽게 미끄러져 흘러가듯이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력 있는 사운드도 사운드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치고 나가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무게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재미가, 그것에 대한 재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이 재밌습니다. 답답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나잇 비전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지금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가는 거 전방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기판도 보기 때문에, 자주 보기 때문에 이때 실시간으로 여기 전방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안마 관련된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뜨고, 전체 이완 현재 이렇게 했고, 강중약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시승했었는데 좀 시원했었거든 솔직히. 근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강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뭐 안마 관련된 도움까지는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인 것 같고요. 후방 디지털 룸미러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화질이 제가 최근에 캐딜락 시승했을 때는 여기 번호판까지 보일 정도고 막 그랬는데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풍량 뭐 제일 약하게서 21도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토 모드로 하고 반절주행 지금 95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평균 8.0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고요. 반절주행 계속 90 정도의 속도 이런 식으로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8.0이었는데 8.4까지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1번에서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일반 속도기가 있고, 또 이제 나이트 비전이 있고, 이게 반절주행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핸들을 소지하지 않으면은 주황색으로 한번 경고음 없이 이렇게 띄워주고 5, 6초 뒤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핸들을 보통은 돌려야 되는데 잡으면은 제가 좀 늦게 잡으니까 지금 덜컹 한번 했는데 지금 차 세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정전식이라서 그냥 잡기만 해도 경고음이 사라집니다. 이쪽에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고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핸들 표시 있는 거를 누르면은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거든요. 보통은 차선 유지 보조하고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만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핸들 표시가 가운데 뜨게 되면서 센터링 기능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차선에 붙을 때까지 막 왔다 갔다, 차선에 붙을 때까지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휘청휘청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위험하고 뒷차량에게도 위협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보나 이런 게 뜨면은 끝에 쪽에서 여기하고 주황색으로 변화하면서 같이 램프로 시각적으로, 지금 주황색인데 핸들 주황색으로 변하니까 여기 끝에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지금 또 붉은색으로 정말 잘해두고 있습니다. 끝에 쪽에 조그맣게 또 이렇게 반절주행 관련된 정보가 뜨게 되고요. 이렇게 화면을 바꾸게 되면은 운전자 보조 관련된 게 가운데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첫 번째 화면 중에 이 화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화면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만약에 오버라이드,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드라이버 오버라이드가 분명히 뜰 텐데, 그러면은 이 계기판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할 때는 다시 가속 페달에서 받을 떼면은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화면이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또 보면은 반절주행 관련된 상황에서 또 경보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또 이게 계기판이 되게 작아지게 되거든요. 내 화면을 키우면서 왔다 갔다 너무 자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로 이런 상황에서 차선에 붙어보면은 잘 안 가지긴 하는데 그래도 매우 강하게 이렇게 중앙 유지를 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해도 차선에 그냥 붙긴 붙거든요, 쉽게. 그리고 앞차가 이렇게 있을 때 확 세워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은 처음부터 제가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부러 만약에 이렇게 붙어보면은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선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노란색으로 뜨면서 이렇게 껌뻑거리면서 핸들에도 같이 진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어보면은 지금도 진동이 차선에 막 붙으니까 그냥 이거 취소시켜버리는데요. 차선 유지 보조를 취소시켜버리면 안 되는데 취소를 시켜버리네요. 만약에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차선 유지는 계속 유지시켜주고 차를 정지를 시켜야죠. 차선에 막 붙고 막 이런다고 해서 차선 유지 보조를 꺼버리면 큰일 나죠. 이런 선회 상황도 중앙 유지 보조 정말 잘 해주고 있네요. 훌륭한데요. 뭐 현대기아차만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이런 램프 경고도 잡으면 딱 사라집니다. 하늘주행 기능,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 설정을 해두고 가면 좋은 게 운전이 쉬워집니다. 회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선 유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장이 조금만 이렇게 해도 쉽게 차량을 운행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쪽 하늘색 빛이 있는데 이게 맥키노시의 디자인 정체성이잖아요. 음악을 틀었을 때 이쪽에서 뭐가 이게 바람 울려져서 옷이 막 떨릴 정도로 바람 부는 것처럼 그런 게 우선 놀랬고, 울려주는 게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는 최고인데, 물론 오디오 품질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